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폐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네. 이제 질의에 앞서 이제 간단히 이제 공통된 이제 여기 우리 행정자치국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부서 뭐 다른 상임위 포함해서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행정자치국 감사에 앞서서 이제 질의에 앞서서 이제 공통된 당부의 말씀을 좀 잠깐 드리고 이제 시작을 좀 하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저 또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기영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평택시 주요 시책과 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그 성과와 문제점을 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시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 활동의 일환이에요. 저희들 의원님들이 특히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 또 책임 행정에는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징계 이런 조치 관련돼서 이런 것도 다 따라서 책임 행정을 좀 펼쳐야 되겠죠. 그 책임을 좀 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걸 실현하기 위한 이제 뜻깊은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시민의 이제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이제 애써주신 우리 여기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제 진심으로 이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제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이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이제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그에 대한 진솔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좀 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기획행정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행정 전반에 대한 이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이제 접근하고 비판보다는 이제 대안 제시, 지적보다는 협력의 자세로 이제 감사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감사가 정책의 이제 보완과 시정의 선순환을 이끄는 출발점이 좀 되기를 바라고, 시민의 우리가 이제 대의 기관으로서 저 또한 맡은 바 책임을 좀 다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예산의 우리 편성이나 효율적 집행이나 그리고 사후 관리, 우리 행정 투명성, 책임성, 의원님들이 이제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거를 지적한다 그래서 이게 개선이 되면 되는데 개선이 또 안 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고질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토출이 되는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무원분들 개개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부서장님들이 다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공적 마인드가 어느 정도 리걸 마인드가 형성이 좀 돼 있어야 그 부서가 제대로 돌아가고 개선 의지가 있는 거지. 저희가 지적했다 그래서 내년 가서 또 지적하고 반복된 지적이 계속 돼봐야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부서장님들이 또한 리더십이 있어야지만 어떤 뭐 부서장님은 어떤 얘기를 했던 우리 감사의회에 이 우리가 1년에 걸쳐서 어떤 거를 지적을 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민원이 있어서 드리면 잘 개선이 되고 막 조치를 발빠르게 조치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또 어떤 뭐 부서장님은 거의 뭐 그냥 듣고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서장님이 리더십이 이제 상당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같이 팀원들이 잘 움직이지 않나. 또한 이제 각 기관들이 자정 능력을 이제 갖춰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종합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정 능력이 없으면 타성해져지면은 항상 그게 반복돼도 그냥 그게 법을 위반해도 맞다라고 봐요. 저희 의회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고, 그 자정 능력을 스스로 갖출 필요성이 있다. 법적으로 없다고 하더라도 스스로가 자정 능력을 갖춰서 개선해야 되는 의지를, 그런 게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게 다 같이 갖춰져야지만 비로소 어느 정도의 이 투명성도 제고되고 효율성도 좀 제고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좀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 예산이 뭐 잘못 편성되거나 이제 심사의 집행 뭐 관리가 소홀해지는 거는 문제는 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지적을 하기 때문에 그 시정 개선돼야 하고 뭐 그 다음에 시정 개선되는 조치사항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복되는 이제 고질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상위법이든 재정을 통해서 우리 조례를 통해서 뭔가 법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비로소
또 그 개선이 되는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행정자치국에 대한 전 질의를 좀 몇 가지 제가 이제 종합적인 걸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이 지적한 거가 공통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부분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공통된 부분 같은 경우는 그만큼 그 관련돼서 심각성이 있거나 중요하기 때문에 공통대구로 저희들이 계속 질의를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년도에서 있었는데 올해도 또 개선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중복된 질의가 있더라도 좀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니까 감안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행정자치국 보면은 이 1국에 6개 과와 하나의 소로 돼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예. 그 이제 총무과 있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교육청소년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그다음 민원행정과, 종합사업소 이렇게 이제 6개 과와 하나의 소로 돼 있는데 이제 총무과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해서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되게 핵심적인 일을 많이 하는 총무 관련된 거 인사나 조직 관리나 교육 후생, 공무노사, 중대산업재해, 시민소통 비서 요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세세히 들어가 보면 또 워낙 많은 업무 분장을 보면 너무 엄청 많아요. 거기에 또 팀으로 나누고 또 주무관으로 해서 관련된 그 주무관으로 해서 업무 분장을 하면 너무 많은 이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를 들여다보는 건 한계성이 있고 저희 의원님들도 그런데 전체적인 걸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전체적인 걸 좀 말씀드린 거고 이제 중요한 거 중에서 제가 먼저 이건 공통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과를 다르게 회계과 먼저 좀 이 PPT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좀 PPT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이제 왜 준비를 했냐면은 이 말로 하는 거하고 이 어떻게 보면 PPT 자료를 보는 거하고 또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 저기 부서장님들이 보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또 다른 데서 우리를 시청하시는 시민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이 회계과뿐만 원래 회계과가 주 업무고 다 공통된 업무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앞서 또 다른 의원님께서 오전에 질의도 한 부분도 있고 저도 이제 똑같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좀 PPT 좀 올려주시겠어요? 지금 보면은 저희 위에 보면 내 것이라면 과연 방치하겠나 이 뜻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아까 이제 모 의원님께서 우리 김명수 의원님께서 오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물품 관리나 아니면 우리 부동산 일반 재산이든 행정 재산이든 이 관리가 우리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세금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국가 사무 우리 위임된 사무이기도 하고 이제 뭐 국유재산이든 뭐 어떻게 됐든 도유지든 국유재산이든 시유지든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시유지고 국유지나 도유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든 매각하면은 그 원래 이 소관 그 관련된 부처로 아무래도 돈이 회계로 넘어가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계신 6개 과하고 하나의 소 그리고 우리 전체 우리 평택시에 있는 모든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평택시의 모든 부서가 다 공통된 부분이에요. 근데 이 물품 이 관련돼 가지고 제가 자료를 지금 말고도 그 전에도 아마 지적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자료에 의하면 보면은 이제 일단 물품 관리부터 보면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좀 그 제도적으로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도 있고 또 우리 관련돼 가지고 물품에 대해서 물품 관리 현황 자료도 많이 받았는데 우리 조례도 있고요. 평택시 물품 관리 조례도 있고 관리 현황을 보니까 2025년 6월 13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량은 16만 점이라고 제가 16만 1000점?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자동차는 제외된 것 같아요. 회계과장님. 자동차는 뭐 준부동산이라고 어디로 분류를 하나요 혹시?
자동차는 저희 시에 한 480여 대 전후로 있는데 별도로 관리를 별도로 자동차 현황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여기에 좀 별도로 아직 제출을 안 해주신 걸로 제가 좀 관리 현황에서는 못 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 취득한 거 말고 렌탈한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물품 중에서 렌탈한 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네, 그럼 여러 가지 뭐 렌탈 이 물품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할 텐데 그것 또한 플러스 시키면은 엄청난 물품이 되고 그 예산도 똑같이 수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관리 현황을 보니까 요것만 좀 주셨길래 그것도 추후에 보면 이 정수기든 비대든 이거를 한번 파악해 보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여기 보면 1,365억 원으로 돼 있는데 출자 출연 기간 같은 경우는 저기 보시다시피 36,000점 106억 원. 우리는 1,365억 원. 그 산하 기간이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거고 그 렌탈이든 아니면 이제 부동산 자동차 전부 다 자동차 또한 취득 가액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 모든 물품이 어떻게 보면 내구 연한도 있을 거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관리를 과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근데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 담당 회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교육청소년 과장님은 어떻게 거기는 관리를 하고 있나요? 그 과에서는 매년 6월부터 물품 관리 우리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거에 의해서 6월인가 10월 사이에 조사를 해서 뭐 회계가로 그쪽에서 다 취합을 하나요? 거기다 등록을 하나요? 매뉴얼을 보면은 6월에서 10월까지 그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재물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금은 이제 전산화돼서 세월 행정이라는 전산 시스템에 각 과에서 뭐 입력을 하도록 그리고 용도 폐기된 것들은 그 폐기를 하도록 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님, 총과장님, 정보통신과장님도 그렇고 민원행정과장님, 종합관제사업소장님 오늘 이제 행정자치국이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과장님, 부서장님도 다 그렇게 똑같이 조사를 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넘겨준 세월에 등록하고 그거 당연히 하시겠죠. 뭐 그걸 안 하면은 지침 있는데 지침 위반이니까 당연히 안 하실 수는 없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하는데 과연 그게 현재 현존하고 있는 현 수량과 거기에 등록된 전산 자료에 있는 거하고 과연 일치가 되느냐 그게 이제 제일 핵심이죠. 그 일치가 된다라고는 볼 수 없을 거고 왜 인위적으로 사람이 다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파악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그거는 거의 뭐 할 수 없다라고 저도 보거든요. 그렇게 하시나요 혹시? 오전에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또 일부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게 전산화되고 나서부터는 그거를 조금 해마다 형식적으로 그 공문을 보내고 또 각 과에서 입력하고 하는 것들이 사후에 이제 검증하고 이런 절차를 제대로 이제 총괄부서에서도 또 제대로 역할을 그동안 못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좀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을 지금 몇 가지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개선 방안은 어떤 거를 지금 강구하고 있으시나요 혹시? 그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의 각 부처, 중앙부처도 이 물품 및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어서 한 2, 3년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전 중앙정부를 부처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중앙부처도 미비한 점이 많은데 지방정부가 잘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동안 이제 공유재산이나 재물조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이제 깊이 인식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 정기 인사가 전보 인사가 끝나고 나면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이런 재물조사에 관한 전문 기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각 부서의 물품 재물 조사 담당 공무원을 1차적으로는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런 와중에도 전국 지자체에 잘 되고 있는 시군을 저희들이 몇 개 봤더니 뭐 지적공사라든지 전문기관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좀 같이 해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그래서 좀 여기 좀 보시면 PPT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이거를 왜냐하면 진짜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에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됐든 이게 시스템화 시키지 않으면 또 반복될 거예요. 이거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시스템화가 돼가지고 제대로 뭔가 이 각 부서별로 관리가 돼서 회계과장님은 총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할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여기 보면은 담당 부서분들이 거기에서 답변한 거 보면 이 물품 현황이 물품 관리대장하고 다 불일치할 수밖에 없고 관리가 안 되니까요. 그 물품 등록도 워낙 많은 이 매년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그때마다 어떻게든 취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연하는 것도 그렇고 등록이 미등록될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 물품 이동이든 뭐 폐기 후 물품 관리대장이 미정리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형식적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형식적인 재물조사가 이루어지면 그냥 수치상으로는 맞고 몇 개가 만약에 없어졌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예로 만약에 어떤 부서에서 어떤 게 고가의 물건이 없어졌어요. 근데 과연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 그대로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과연 변상 처리를 했을지 아니면 말 그대로 어느 정도 갖고 있다가 없어진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그냥 어느 정도 내구연한으로 해서 폐기 불용 처리를 했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은 과연 변상 처리한 건수가 얼마나 있는가 그거는 이제 모든 공공연금 영역이 다 똑같아요. 세금으로 해서 산 물품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고 자기 것처럼 써야 되고 그래서 내구 연한에 맞춰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구 연한을 지났어도 잘 쓰게 되면 더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전체적인 이 세금이 이 혈세가 줄일 수 있는 그 방안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워낙 어렵다고 하는 이 시점에 이 관리조차도 못하면 이 세금은 점점 줄줄 시민의 혈세는 줄줄 새고 있다. 그게 이제 각자 다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몸담고 있는 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 불용물품 부서 내 뭐 방치라든가 무단 이동 및 폐기 사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드리면 이게 어느 정도 내구연한에서 불용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용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는 잘 부서에서 판단하셔가지고 어디에다 기부라든지 아니면 타 부서든 아니면 타 기관이든 여기 저희 관내 예를 들어서 관내에 있는 우리 지원단체든 충분히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폐기 처리뿐 하는 것보다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우리 평택시에 있는 시청이든 송출 출장 사무소든 이쪽에 있는 모 관련 사무실을 가도 저희가 이 불용 처리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거를 쓰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걸 좀 잘 서로 이 협의해서 소통하고 좀 알릴 수 있는 무슨 시스템이 돼 있으면 그쪽이 필요하면 주면은 필요한 사람들한테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관련돼 가지고 제도적으로 아니면 시스템화 시킬 수 있는 거를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고 그러니까 이제 물품 관리 시스템이 통일된 규정하고 이런 걸 정확하게 회계과에서 주도하에 그 관련 부서한테 정확하게 그런 지침을 이 관련 우리 평택시 지침을 새로 만드셔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지키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됐든 그 시스템적인 거를 좀 잘 구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물품 관련돼서는 뭐 얘기 드렸고 이 특히 이제 아까 여기 공유재산에 관련돼서도 아까 김명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공유재산이 제가 전에 한번 우리 회계과장님한테도 아마 방문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전에도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있는 게 정답이 아니라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 가지고 매각을 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매각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 갖고 있는다고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공유재산을 어디 있는지를 못 찾아요. 중요한 거는 회계과장님이 다 찾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데가 다 부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적으로 또 이것도 이 컴퓨터상의 그 자료로서는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부서별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용역을 하신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하반기에 뭐 하신다고 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언제 하시는 건가요? 용역은 또 예산이 좀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하반기에 내년 예산 수립할 때 그게 이제 상당히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제 이게 장기간 공유재산이든 물품이든 제대로 좀 관리가 미비했던 점을 어디선가는 한번 끊고 1, 2년간 그걸 정리를 하고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한 명이 막 2, 3천 가지 물품을 다 입력하는 것은 솔직히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한번 매듭을 짚고 가기 위해서는 각 부서 한두 명 또 재산관리부서 한두 명이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좀 전문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 2년 정도는 용역을 해서 어딘가는 한번 좀 선을 긋고 매듭을 짚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례 규칙도 저희들이 좀 개정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세워서 그 내년 정도에는 그 전문기관하고 같이 협업을 좀 한 1, 2년 정도 해서 이걸 한번 말끔히까지는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걸 체계를 좀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나 우리가 이 회계과에서도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일반 가정에서도 내 재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지를 몰라요. 통장도 막 남발돼 있고 예를 들어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뭔가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있어야 매각할 수 있거나 매도할 수 있거나 이 개인이 따졌을 때도 그런데 우리 평택시의 이 큰 60 거의 5만 가까이 되는 이 도시에 이 회계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이게 저는 급선무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하고 이런 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 국가 재산도 어떻게 우리가 계속 이제 이 관리를 저희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이 시 재산이나 이런 게 계속 수용되거나 잔여지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거 같은 거를 계속 방치하고 있다 보니까 불법 점유해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재산은 갖고 있대 세금도 세수 확보도 못 하고 그냥 본인 자산 우리 시 자산이다 보니까 사용하는 분은 엉뚱한 분들이 사용하고 이런 거를 절대 정확하게 실태 조사도 하고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해서 세액 수입이든 확보를 해서 그걸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에 질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 예산 편성할 때 먼저 선우선 편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야 거기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청사 관리 자체도 청사 관리는 저기에서 하시나요? 뭐 거기 우리 회계과에서 다 하시잖아요. 네. 우리 청사 관리도 마찬가지로 청사 관리도 우리가 이 행정복지센터를 지면은 기존에 썼던 행정복지센터는 그대로 또 갖고 있고 이렇게 악순환 반복되는 거를 할 필요가 있느냐? 기존에 있는 원래는 행정복지센터든 우리가 이 관공서를 짓게 되면 기존 거를 매도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데로 가서 신축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원래 이 정상적인 게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기존의 청사는 방치하고 또 임대해주고 그것도 수익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렴한 이 지원단체든 어디에다가 저렴하게 또 해주든가 그럼 그게 계속 세금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계속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평택시는 때로는 반발이 있어도 정리를 깔끔하게 할 필요성은 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청사 같은 거를 신축하거나 그러는데 그거를 국비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재산을 활용해서 매각을 하던 어떻게 됐든 그런 부분을 좀 이 회계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물품이든 아니면 공유재산이든 이거를 좀 용역을 해서 정리를 발빠르게 빨리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갖고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미뤄지는 부분도 있고 그거를 어떻게 지금 과장님은 뭐 지금 계획은 세우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언제 그거를 하실 생각이에요? 네, 내년에 하실 거예요?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일단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하셔야 어느 정도 풀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네, 알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뭐 이거 관련돼서 혼용돼서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데 공유재산하고 자본적 이 물품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망실 무단 사용된 거 아까 그다음에 이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빨리 파악이 돼야 뭐 변상금을 부과하던 이런 걸 관련돼 가지고 징수를 하던 이런 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물품 관련된 거는 망실되거나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돼요? 혹시 아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지는 못했는데 뭐 우리 제가 이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보면은 불용 처리한 거나 있고 혹시 망실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변상 처리한 게 있어요? 망실되거나 변상 처리한 건 없는 걸로. 소실되거나 본인이 사용하다 뭐 소실되거나 워낙 고가의 장비도 많고 그러니까 요새는 예를 들어서 뭐 노트북이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갖고 반출해서 다니기는 뭐 쉽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갖고 있다가 관 내에서도 사무실 안에서도 소실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이패드 같은 그런 형식의 그런 게 혹시나 만약에 망실되거나 분실되거나 그런 사례가 있나요? 대부분 승용 자동차라든지 저희들 뭐 PC 같은 경우는 그 조달청에서 한 3년에 한 번씩 고시하는 그 내구 연한을 이전에 바꾸는 건 없고 대부분 그 내구 연수를 넘어도 쓰고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 이전에 뭐 손실되거나 그런 건 없는 걸로.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내구 연한은 당연히 지켜야 되고 내구 연한이 지나도 잘 쓰면은 뭐 더 쓸 수 있는 거고요.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내구 연한 전에 혹시 본인의 과실이든 그 과실 여부에 따라서 소실되거나 예를 들어 망실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냐고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없는 건지 아니면 뭐 감춰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이 시스템화 돼야지만 더 관리를 잘하고 본인 스스로도 관리 잘하고 자기 것처럼 관리하다 보면 더 오래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해주시기를 아까도 말씀드렸고 계속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잘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보면은 좀 여러 가지로 혁신이든 시민 편의 뭐 재정 효율 이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데 이런데 좀 잘 보셔가지고 그런 거 관련돼 가지고 좀 사례 같은 거 사례 검토 선진 사례 같은 거든 하여튼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우리가 100만 특례시 뭐 자산 혁신으로 재정의 숨통을 트자 이렇게 뭐 적어놨는데 우리가 이제 100만 특례 도시를 좀 보고 지금 우리가 지금 급성장하는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옆에 이웃 도시도 이제 화성시가 올해부터 이제 100만 특례시로 됐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이 변화가 많이 발생되는 도시 중에 하나고 우리는 또 인접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65만을 지금 거의 이 보니까 이 5월달 인원수 우리 평택시 인구를 보니까 64만 뭐 9천 한 거의 900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모자르는 것 같아요. 65만 원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렇게 그만큼 이 인구가 급성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도 우리 관련된 부서장님들이 워낙 잦은 이 부서 이동이나 진급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분이 전년도에 6월달에 행감할 때 계셨던 분은 두 분 빼고는 뭐 세 분 빼고는 다 바뀌신 분이라 바뀌다 보면은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이 워낙 이게 자주 여기 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봤는데 뭐 1년 이내 바뀐 그 부서 이동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자료에도. 그러다 보면은
업무 파악하다가 또 바뀌고 업무 파악하다 또 바뀌고 이런 현상이면은 뭐 당연히 행정의 효율성이 과연 담보되겠냐 이제 그런 것도 좀 이 업무 이동에 대한 것도 잘 너무 잦은 업무 이동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앞서 김명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물품 관리든 어떻게 됐든 우리 이 자산, 이 공유재산, 일반재산, 행정재산이라고 할지언정 이 용폐해가지고 매각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이 검토하셔가지고 예산 세울 건 세워가지고 그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덧붙여서 우리 평택시청 집행부 외에 이제 산하기관 보면은 산하기관도 이거 자료에 보면은 시보다도 더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우리 지금 산하기관이 우리 평택시 산하기관이 도시공사나 뭐 산업진흥원, 평택청소년재단, 복지재단, 장학재단, 국제교류재단, 평택문화재단, 로컬푸드재단 여기는 또 관련 부서가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는 뭐 예를 들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거고 산업진흥원은 또 우리 저희 기획행정 쪽일 거고 청소년재단은 저희 쪽이고 복지는 복지위원회, 장학재단 여기는 또 저희 관련되고 국제교류재단 이제 이런 관련 산하 기관들은 우리 평택시의 이 관련 이 과에서 또 이거를 또 지도 감독을 또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단계 또 보다 보면은 달라요. 또 이 기준을 갖고 있는 게 물품관리 현황 기준이 또 보면은 규정이 있는 데가 있고 규정이 없는 데도 있어요. 뭐 기관 재단에는 규정이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네, 한 규정이 군데는 없으면은 어떻게 관리해나 도대체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규정도 없으면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각 감독 부서를 통해서 해당 재단이나 도시공사나 이런 데 공문을 보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그 앞으로 자체 물품 관리 규정이 없는 곳은 물품 관리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고 다른 기관들도 해당 부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물품하고 재산 관리에 유념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청 각 부서를 이제 이렇게 챙기듯이 그 소관 재단들도 챙길 수 있도록 그리 지속적으로 그리 공문도 보내고 우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산하기관의 이제 문제점이 제가 보면 이제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한간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좋은 점은 어떻게 됐든 규정이 좋은 쪽으로 따라서 하는 게 산하기관이란 말이에요. 규정을 있으면은 불편한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산하기관에서 이런 관리도 제대로 미흡하고 그 매년 하는 데도 있지만은 또 2년마다 하는 데도 있고 규정도 없는 데도 있고 거의 지금 이 물품 관리가 이 정도 되면 거기에 총망라해서 모든 인사 관리든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업무가 상당히 시보다도 이 관리 감독도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것만 보더라도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부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하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이게 미흡하게 물품 관리를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지금 관련된 뭐 부서장님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 뭐 관련된 부서장님이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이 저기 쪽인가요? 교육 청소년재단?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 다른 데는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평택장학재단하고 이런 데 관련되는 부서에서 그 규정을 만약 시스템화 시키면 거기도 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거를 좀 같이 동반해서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제 심각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어마어마한 금액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지금 저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품이 어마어마한 고가 장비도 있고 물품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구 연한 그 기간 안에 쓰고 또 바꾸느냐 교체를 하느냐. 이게 이제 내 물품처럼 사용하고 잘 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공무원분들이 들어오든 저희들도 마찬가지 다른 의원님이 들어오면 거기에 잘 쓰실 수 있게 잘 관리해 가지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 여기 있는 뭐 공무원분들이 관리하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쓰는 쓰는 분들이 이제 잘 관리를 자기 물품처럼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든지 줄여가지고 이 혈세 낭비를 이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금 회계과의 업무 회계과든 회계과만 봐도 업무 자체가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워낙 뭐 다 그 관련 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나눠서 업무 분장을 너무 많이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얼마나 이 업무가 많은가 과중한 업무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각자 맡은 우리 부사장님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마인드가 돼 있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뭐 어차피 공무원분들은 관련 규정이나 그 법에 근거해서 당연히 집행을 하고 예산도 세우고 하시겠지만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이 집행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결산도 하고 제대로 또 이 사업이 이루어졌나 이런 거 전반적으로 뭐 저희 감사 행정사무감사 의회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감사관에 통상적으로 또 감사관실에서 또 감사도 하고 또 도감사도 있을 거고 다 여러 가지 감사가 있기 때문에 뭐 감사하다가 다 끝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를 우리 부서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좀 잘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거 뭐 예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걸 다 한번 점검을 좀 하셔라. 이게 이제 저의 기본적인 감사 임하는 저는 제 자세거든요. 솔직히 하나하나 뭐 그 파헤쳐 가지고 다 지적해 가지고 그거보다는 워낙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분야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니까 국과장님들이 그걸 갖고 지금 저희 의원님들 얘기하신 거를 종합적으로 보고 가서 이제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까지만 하고 일단 저는 쉬고 요 마지막으로 질의할 것만 하고 뭐 추가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요건 좀 제가 전반적으로 아까 관련돼서 질의를 한 거고요. 이 관련 부서에 좀 몇 개 질의하기 앞서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2024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2003년도 거를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근데 시정 및 조치 요구 사항을 이렇게 보면 행정자치국 총무과 보면은 이 우리가 저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기 계신 분 뭐 두 분 계시지만 뭐 경무 기피 업무 수행자에 대한 인센티브 특별 승진 제도 마련 검토 이렇게 가지고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관련돼 가지고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혹시 우리 총무과장님 그 당시에도 꼭 계셨던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그 특별 승진 제도를 뭐 당장 시행하기는 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다시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그 경무나 기피 부서라고 생각하는 아니면 이제 그런 업무를 좀 담당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업무 실적 가산점 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그 각 부서에 각 실국소에서 그 실국소장님들 책임하에 각 그 현 인원의 3% 범위 내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직원들한테 그 금평대마다 실적 가산점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재난이나 안전관리 부분에 있는 직원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1개월에 0.05점씩 이렇게 부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그거를 좀 적극 저희 직원들한테 좀 그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인사 관련 부분이고 어떻게 됐든 이 기피 업무에 관련돼서 어떻게 해줄 거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신 거고
또 하나는 6급 팀장 직위 공모 시 행정직뿐만 아니라 다른 직렬도 임용 가능하도록 개선 방안 검토. 요렇게는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요거에 관련돼서 제가 지금 전반적인 인사 관련돼서 한번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평택 씨는 그럼 인사 제가 지금 알기로는 뭐 예를 들어 국장님들 뭐 4급 국장님들 있고 5급 뭐 과장님들이나 읍면동장님 계시고 6급 팀장님들 계시고 이제 7급, 8급, 9급 이렇게 계시는데 보면은 관련 과에는 주무팀장님들이 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무팀장님 계실 거고 주무과장님들도 계실 거고. 그럼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주무팀장님하고 주무과장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점수를 제일 잘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그러면은 주무팀장님하고 주무과장님이 안 되신 분들은 능력이 상당히 탁월한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인사에 관련돼서 승진에 대해서 기회조차도 박탈되는 거 아닌가라는 제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거에 관련돼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건 이제 약간 직렬별로 좀 차이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부분 알고 계시는 그 주무 뭐 팀장은 각 이제 실국소별로 주무 팀장은 이제 행정직이 좀 많이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행정직렬의 어떤 한 국한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다른 직렬에서는 꼭 주무 팀장이 아니더라도 그 동안의 업무 실적이라든지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현안 사항을 추진한 실적에 이렇게 비례해서 각 이제 실국소별로 그래서 좀 점수를 고르게 좀 잘 주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실제 저희가 이제 점수를 그 금평 점수를 매길 때 어느 한 부서에서 아니면 저희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매기는 게 아니고 이제 금평 그 점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는 각 실국 소장님들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 각 직렬별로 그다음에 실국소별로 과별로 해서 다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하게 지금 주려고 노력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정하면 뭘 말할 필요도 없죠. 뭐 공정하면은 당연히 말할 필요가 없는데 시스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주무팀장이 거의 국가를 1순위로 1위를 받는다고 하면 주무팀장이 안 되면은 그 받을 기회조차가 없으면 나중에 그 주무팀장들끼리 다 올라가서 그 팀장님 내에서 예를 들어서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무팀장님 올라간 그 잘 받으신 분들 외적으로 있는 분들이 역량이 누가 봐도 상당히 탁월하다. 근데 주무팀장을 못했다. 그런 분들이. 그럼 그런 분들은 과연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계속 주무팀장을 못하게 되면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 과장을 달 수 있는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지 않냐, 이런 시스템적인 오류가 있지 않냐, 그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개선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무팀장은 과장님들이 내정하는 부분도 있고 공모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실국소별 내 주무팀장은 이제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점수를 어느 주무팀장한테 점수를 주는지 여부는 뭐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정한 거는 없지만 아니, 그건 지정은 당연히 안 했겠죠. 실국소나 과장님들의 소관이기 때문에 아니, 그건 뭐 예. 당연히 소관인데 대부분이 이 주무팀장을 하는 팀장한테 거의 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업무 자체를 총괄하는 게 주무 쪽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무팀장을 배제하고 다른 데를 또 다른 팀장을 줬다 그러면 그것도 또 내부 분란이 있을 거고요. 그게 이제 관행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주무팀장을 100% 공무는 아니잖아요. 그 과장님이 주무팀장을 공모 아닌데 100%다 공모로 합니까? 지금 실국소별 주무팀장만 각 그러니까요. 주무과의 주무팀장만 제가 그렇게 하고 말씀드리는 있습니다. 거는 실국소에 있는 주무팀장은 그런데 관련 과의 주무팀장님은 과장님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은 불만은 불만대로 생기고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불만에 좌절이 돼서 도저히 이제 이 진급에 대해서 제외됐다는 게 확실히 되는 그 나이대가 오면 업무 능력은 채 하루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전반적인 평택 씨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을 발휘 못하고 다 거의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점점 많아지면, 그리고 서로 직원분들 간의 갈등이 겉으로는 안 보여도 내부적인 갈등은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내 사람만 내가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만들 수 있는 그 인사 제도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제가 이 정도로 알 정도면 다 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공무원분들은 당연히 알 거고. 그러면 그만큼 불만이 증폭됐다라는 이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총무 과장님이 다른 데는 어떻게 되고 있나, 아니면 조금 더 좀 공평성 있고 투명성 있게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걸 좀 고민하셔서 객관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 인사 관련돼서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뭐 전에 또 컨트롤 타워 역할 부서 해가지고 사건 사고 발생 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없음. 누가 봐도 전체적인 컨트롤 역할. 근데 이건 뭐 안전 총괄과나 이런 데서 뭐 하는 거는 저는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하나 이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뭔가 사건 사고가 발생되거나 저희가 산건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있으면 저희 의회하고 소통이 안 돼요. 의원님들이 전혀 몰라요, 그 사실을. 최소한 대형 사고든 아니면 어딘가에 집중호우로 해서 뭐가 문제가 발생이 됐든 이런 거를 시 의원님들이, 지역구 의원님들조차도 모르고 시에서만 뭔가 단톡방이든 뭔가를 이용해서 공유만 하면은 과연 이 시의원님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전화 받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를 암만 이 시에서 이 공유를 하게 되면 최소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시의원님들도 같은 그 지역구는 공유할 수 있게 뭔가를 해줘야 거기서 일어나는 걸 갖고 해서 조치도 하고 뭔가를 하고 해야 되는데, 배제가 돼 있다는 자체가 왜 배제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개선 좀 했으면 좋겠지 않나. 뭐 어디에서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야 발빠르게 그 정보 공유가 돼서 이 시민들을 위해서 다 활동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건 좀 검토를 좀 관련 부서하고 좀 얘기하셔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 관련돼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도에 행감 때. 요거는 이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요번에도 우리가 이 교육국 신설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또 저기도 노인, 우리 장애인과도 또 분리가 될 예정이고. 근데 저희하고 뭐 소통을 한다고 하시지만 이 워낙 우리가 위원회가 3개의 위원회밖에, 평택시의회는 3개의 위원회밖에 없고 우리 평택시도 워낙 지금 계속 이 개발도 되고 여러 가지로 인구도 늘어나니까 이 분야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막 서로 통폐합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워낙 성격과 성질이 다른 이 업무가 같이 합해져 버리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또 다루고 있는 게 같이 합해지니까 여러 가지 문제성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우리 시의회하고도 유기적으로 그 사전에 좀 잘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게 더 조직 개편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지금도 뭐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더 심도 있게 좀 이 논의를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좀 어떤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전년도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더 세심하게 챙겨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는 쉬었다가 이따가 다시 또 의원님들 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